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관련 내용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행정부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이 다른 정부의 일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친절하게 이번 조치의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예.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등 인근 중동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장 단체들을 지원하는 조직인 만큼 중동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확실히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 CIA는 혁명 수비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면서 테러 조직 지정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혁명 수비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미국은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왔는데요. 네. 하지만 혁명 수비대 자체에 대한 제재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고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공식적인 군대를 알카에다나 IS, 헤즈볼라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와 동일 선상에 올려놨기 때문인데요. 예. 미국이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란 자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이란 국영신문의 보도처럼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요, 바로 네네.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국무장관이 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라는 발표를 한 다음 의회가 7일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아마도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때부터 이란 혁명 수비대와의 접촉을 범죄로 규정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에 대해서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관계된 인사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나 인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혁명 수비대와 사업을 하거나 각종 지원을 하면 테러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란도 맞불을 놨죠. 예. 이 최고 지도자의 직속 조직인 최고국가안보회의 명의로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또 이와 연관된 군사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적 중동 정책을 강행하는 미국 정권을 테러 지원 국가로 칭하겠다라고 강력 대응을 했는데요. 네. 이란 의회도 혁명 수비대의 전투복이나 상징적인 녹색 옷을 입고 의사당에 등원해서 지지를 표현하면서 이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국방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미국의 행태는 이란 전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란과 혁명 수비대는 이에 강력하게 보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분노케 하겠다라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라크와 시리아에 각각 5천여 명과 2천여 명을 주둔시키는 등 중동의 병력과 요원들을 파견한 미국 국방부와 정보 당국은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군이 혁명 수비대의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의 보복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저도 궁금한 점이요. 일반적으로 그 정부가 지휘하는 군대에는 이름이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이 혁명수비대라고 하니까 뭔가 좀 정식 군대 같지 않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이란에는 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통솔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규 군과 네. 혁명수비대라는 이름의 군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란에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는
말 그대로 이슬람의 지도자가 그 이란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이란군이라고 하면은 이슬람 공화국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해공군 54만 5천 명이 편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정규 군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서 창설한 최정예 부대입니다. 여기도 물론 육해공군이 있고요. 알-쿠두스라는 특수부대까지 포함해서 모두 12만 5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비판하는 테러 지원을 담당하는 부대가 바로 이 알-쿠두스인데요.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 요원들과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교관 요원들로 나뉘고요. 이들은 특히나 이슬람 혁명 이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가하는 경제 제재의 최고 수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혁명 수비대가 경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보통 군하고 경제면은 굉장히 별개의 의미로 차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란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혁명 수비대를 단순히 군 조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재 이란 경제 활동의 70%를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에너지, 통신, 운송, 건설, 농업, 제조업 등 각 산업 분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혁명수비대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인 하탐 울 암비아는 지난 1980년 이란 이라크 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에 강경파 대통령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그 당시에 석유와 가스 등 주요 국책 사업을 맡으면서 사업을 급속히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현재 고용 인원만 13만 명에 달하고요. 전체 자산 규모는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혁명 수비대가 생필품과 사치품 수입 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서 그 규모가 이란 GDP의 40%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혁명 수비대의 사업과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가 혁명 수비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이란에서 유독 이 혁명 수비대가 경제 권력까지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민주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불안한 사회일수록 군부 쿠데타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상대적으로 군의 충성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군과 권력을 나누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란 정규군은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진 팔레비 왕조 때부터 이어져 온 군대였기 때문에 수뇌부들이 왕조에 충성했던 인물들이었고요. 혁명 정부의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위험이 다분했는데요. 따라서 그 당시 혁명 세력은 이슬람 최고 지도자를 통수권자로 하는 별도의 군대 조직인 혁명 수비대를 창설하게 됐고요. 이들에게 충성을 하는 대가로 각종 경제 이권들을 나눠줌으로써 확실한 지지 세력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시절이 이제 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혁명수비대 일부 간부들이 이권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개인적 부를 축적하면서 각종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이란 경제의 성장까지 방해를 하게 되고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요. 이게 가끔씩 혁명수비대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거나 또는 혁명수비대 일부 업체의 사업권을 국가에 반환했다라는 소식들도 있어서 이란 정부 역시 혁명수비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스라엘에서는 9일 총선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제 새벽 4시에 투표는 다 끝이 났고요. 지금 개표 중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5선 도전에 나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각종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 중이었던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를 2주 앞두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골란구원의 주권을 인정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게끔 만든 공로로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나의 또 다른 요구를 받아줘 고맙다. 이 요구는 우리나라와 중동 내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놓고 네타냐후 밀어주기로 인해서 보수층 결집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결국 또 이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또 보여지네요.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